안녕하십니까. 단국대 사학과의 김문식 교수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국왕의 민원 해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민원이란 말을 아십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국민이나 주민이 행정기관에 대해서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것, 이 원자가 원할 원자거든요. 이것을 민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떤 일을 합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기관에서 일을 제때 적절하게 처리를 해주지 못하면 생활에 큰 불편함이 생기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민원 처리가 늦어지다 보면 행정기관을 원망하는 민원, 이때 원자는 원망할 원자입니다. 이 민원이 쌓이게 되고 또 그 불만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그것이 폭발하게 되면 장차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그런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에서는 국민이나 주민들의 민원을 제때에 적절하게 처리해 주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국민신문고라는 것을 설치해서 1년 365일 매일같이 민원을 신청받고 또 공무원의 부정부패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하는 기관은 세종시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일인데요. 민원인이 컴퓨터로 민원을 신청을 하고 또 컴퓨터를 통해서 그 자기가 신청한 민원이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 그 결과를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또 각종 행정 업무의 처리와 관련한 민원 사항은 민원24라는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조선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국왕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의 민원사항을 처리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것은 오늘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국민신문고, 여기에서 의원이 되는 신문고 제도가 있었습니다. 신문고는 조선 태종이 즉위한 직후에 처음으로 설치가 되게 되고요. 또 억울한 사정이 있는 민원인이 의검부의 당직실에 있는 신문고에 북을 친 후에 민원을 접수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된 민원은 국왕에게 보고가 되고 처리 명령이 내려지게 되는데 국왕의 명령이 내려지고 나서 5일 안에 담당 관리가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했습니다. 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은 매우 빠르게 처리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신문고를 칠 수 있는 사안은 매우 제한이 되어 있었고 또 신문고가 궁중에 설치되어 있었고 지방에서 만약에 민원을 접수하려고 하면 이 지방간을 거쳐서 서울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에 시행되었던 상언과 격정은 이러한 민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2017년 9월에 서울시, 수원시, 화성시 이 3개 시가 공동으로 정조대왕 능행차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행사는 1795년에 정조임금께서 지금의 화성시에 부친의 묘소를 조성하고 매년 이곳을 방문하던 행차를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조대왕의 능행에서도 상언과 격쟁이 제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언과 격쟁은 무엇일까요? 상언이란 윗상자 말씀원자, 이 민원인이 민원사항을 글로 써서 국왕에게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양반 이상 사대부들이 가능한 것이겠죠. 그 다음에 격쟁이란 것은 민원인이 국왕의 행차길에 징이나 괭과리 같은 것을 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평민 이하에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민원을 접수하고 3일 안에 국왕에게 보고를 하는 것은 같았습니다. 상언이나 격쟁이나 다 3일 안에 국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처리 절차는 달랐습니다. 상언은 국왕의 비서실인 승정원에서 문서를 접수하고 또 담당하는 승지가 국왕에게 바로 보고를 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격쟁은 병조에서 국왕의 행차를 방해한 민원인에게 약간의 형벌을 가하고
그런 다음에 그 민원인이 민원사항을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이제 문서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서는 형조를 통해서 국왕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상언과 격쟁이라는 제도는 16세기에 만들어졌습니다만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더욱 활성화되었습니다. 상언과 격쟁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고 또 국왕이 교회에 행차했을 때도 상언과 격쟁을 할 수 있게 확대했고 또 아주 제한된 사람만 할 수 있던 것을 백성들의 일반적인 살림살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민원을 올릴 수 있게 처리를 했습니다. 또 조선 후기의 국왕들은 궁궐 밖으로 나와서 경기도 일대에 흩어져 있는 능행을 가는 횟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민원인들이 국왕의 행차길에 상언과 격쟁을 접수할 수 있는 기회도 크게 늘어납니다. 조선의 국왕은 능행차를 통해서 경기도 일대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살림살이, 또 농사 형편 이런 것을 직접 살필 수가 있었고 이 능행을 마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는 백성들이 올리는 상언과 격쟁을 접수해서 이것을 즉시 처리함으로써 백성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정조가 능행길에 접수한 상언과 격쟁을 처리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사례를 소개를 할 텐데요. 첫 번째 사례는 1798년 8월에 거제도에 살던 유생인 성홍도라는 사람이 서울에 올라와서 올린 상언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정조는 지금의 고양시에 있는 수호릉이라는 것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상언을 접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접수된 상언이 41건이었는데요. 이 상언을 바로 다음 날 한꺼번에 정조가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성흥도 등이 올린 상언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언을 비변사에서 국왕에게 보고를 했는데요. 비변사 관리가 정조에게 성흥도의 상언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를 하고 신하들과 의논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변사에서 건의한 바는 이 사안은 경상도의 일이고 또 거제도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경상도 감사에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보고를 받은 후에 처리 방안을 확정짓자고 요청을 합니다. 정조는 그 요청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경상감사에게 거제도 상황을 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거제도에서 이 명령에 대한 보고가 올라온 것은 3개월이 지났어 있습니다. 11월 말에 자의정으로 있던 사람이 경상감사에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국왕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경상감사의 내용인즉 통영과 거제도 사이에 있었던 논쟁인데요. 거제도에 사는 주민들이 국가에 바치는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비용을 내어가지고 통영 가까이에 의장을 구입을 해놓고 여기서 나오는 물품을 가지고 국가에 세금을 내려고 조치를 했었습니다. 근데 통영 지역으로 온 통영의 지방관이 이 가까이에 있는 의장을 몰수를 해서 통영으로 소속을 시키면서 거제도 주민은 세금을 낼 의장이 없어졌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경상감사가 현장에서 파악한 결과 이 일은 통영과 거제도 사이에서 충분히 협상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즉시로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제도 주민이 서울에까지 올라와서 국왕에게 상언을 올렸다는 보고였습니다. 정조는 기항에 접수되어 있는 성흥도의 상언과 경상감사가 현장에서 파악해서 보고한 내용을 참고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현재 서울에서 제주도 가는 것은 뭐 하루 만에 갑니다만 당시 교통수단으로 봤을 때는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왕복하는데 한 2달 정도 걸리는 그런 교통 상황에서 이 주요한 사안이 상당히 많은 그 기관을 거쳐서 처리가 되었는데 3개월이 걸렸다는 것은 상당히 빠른 처리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격쟁에 관한 것입니다. 이 격쟁은 1779년 8월에 11살짜리 아이가 올렸던 격쟁을 이제 정조가 처리한 사례인데요. 당시 정조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남한산성 또 여주에 있는
효종의 영릉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상은과 격쟁을 접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여주부터 서울에 이를 때까지 상은과 격쟁을 접수를 한 것인데요. 이 정조의 행렬이 살꼬지다리, 서울에 다 온 거죠. 옥수동 쪽에 있는 살꼬지다리 앞길에 이르렀을 때 길가에 한 어린아이가 행렬 앞에서 징을 치면서 원통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에 정조는 가던 행차를 멈추고 그 아이가 호소하는 내용을 듣게 합니다. 사연인즉 그 아이는 11살이 된 아이고 자기 아버지인 김종효라는 사람이 억울하게 함경도 지역에 유배를 가 있는데 아버지를 풀어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정조는 아이에게 잘 알았으니 집에 돌아가 있으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요. 창덕궁으로 돌아옵니다. 그날 저녁 때 정조는 신하들에게 그 아비인 김종효의 사안에 대해서 신하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공검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유배된 죄인이었는데요. 그 공검 유용이 고의가 아니고 개인적인 실수로 저질렀다는 사연을 듣고 정조는 그 아버지를 즉시 풀어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의 경우에는 정조가 격쟁을 들은 당일에 바로 처리가 된 것이죠. 이를 보면 정조가 능행길에 접수한 상은과 격쟁을 처리하는 것이 그 속도와 효과가 매우 빨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조는 왕이 된 이후 거의 매년 능행을 나갔습니다. 조선시대의 왕릉은 경기도 일대에 흩어져 있었고 정조의 방문지도 경기도 일대 모든 지역에 걸쳐 있었습니다. 특히 1789년에 부친의 묘소를 수원에 조성한 이후에는 매년 수원을 방문했습니다. 가는 길에 정조는 그해의 농사 형편을 살피고 또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돌아오는 길에는 상언과 격쟁을 통해서 백성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정조가 25년 동안 국왕으로 있었는데요. 그동안 이런 방식으로 접수해서 처리한 상언과 격쟁의 건수가 4,00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접수된 상언과 격쟁의 내용,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국왕의 처리 사항을 일성록이라는 기록을 통해서 전부 기록해 두었습니다. 일성록은 지금 현재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 정조의 일기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나중에는 규장각에 있는 관리들이 국왕을 대신해서 작성하는 일기가 됩니다. 그래서 국왕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기록했다는 그런 기록의 효과도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왕이 백성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기록을 4,000건이나 담고 있다는 점에서도 훌륭한 기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의 민원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신문고라는 사이트를 두고 계속해서 민원을 접수하고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사항까지도 신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는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역시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조선시대의 최고 지도자였던 국왕이 직접 행차길에 나서서 백성들을 만나고 그들의 살림살이를 살펴보고 또 그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민원을 청취하고 또 대화를 나누지 못한 사항은 문서화해서 상언이나 격쟁이라는 방식으로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접수된 민원을 국왕이 그 이후에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정부기관에 접수된 민원을 각각의 기관에서 처리하는 방식도 효과적이긴 하겠습니다만 당시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국왕이 직접 이 사안을 듣고 또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지시하게 되면 그 지방 공무원들의 처리 속도는 놀랄 정도로 빨리 처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된 처리 건수가 지금 현재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이 4,000건만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엄청난 양의 그 민원 처리량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신문고 제도에서 보듯 또 이 신문고라는 이름이 태종 때 이후로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하는 방식에서 연연한 것이고, 또 나아가서 조선 후기에는 국왕이 직접 나서서 상원과 격쟁을 접수하고 그것을 보고를 받은 후에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이런 모습에서 이 백성들의 민원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조선시대 국왕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재검토하고 또 그들의 방안에서 바람직한 모습을 재발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